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시장의 힌트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의 순매수 종목 함께 살펴보시죠. 외국인이 전일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장중에 8만 원 선을 터치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시장에서는 지난주에는 젠슨황 회장의 이슈에 집중했다라면 앞으로는 미국 반도체 보조금에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전일 HLB 강했습니다. 이 그룹주 함께 강했었는데요. 유중 소식에 잠시 하락하는 모습 보였지만 외국인의 차익 매물 속에서도 강하게 상승했고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FDA 파이널 미팅에서 큰 문제 없이 잘 끝났다라는 보도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전일 에코프로 BM, 코스닥 내에서 2차 전지 대장주까지 함께 담아가는 모습 체크가 됐네요. 그럼 오늘 오전장에서 외국인은 어떤 종목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반도체 두 대장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모두 담아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장중 8만 원 선을 터치할 때 SK하이닉스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요.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감 속에서 이 형보다 잘 가는 아우입니다. 기아의 수급 더 몰리고 있습니다. HLB에 대한 수급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PCB 기판 관련주입니다. 이스페타시스 전일 소폭 하락 후에 오늘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관의 순매수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전일 기관이 집중했던 종목은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역시 외국인과 함께 매수세 이어갔고요. 하이브에서 막내 걸그룹입니다. 전일 아일릿이 데뷔하면서 시장에서 기대가 더해진 바가 있습니다. 2차 전지 관심 속에서 그 중심에 있는 삼성 SDI도 함께 수급 들어왔고요. 한미 반도체, HBM 장비 관련주로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관심이 더해진다라는 이슈 속에 4위에 이름 이어져 있습니다. 그럼 기관, 오늘은 어떤 종목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오늘 오전 시간 기준 이 상위 종목 보시면 외국인의 수급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아까지 함께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은 삼성 SDI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매수하고 있고요. 특히 LG전자 특징적입니다. 현재 LG전자가 투자한 엔젤 로보틱스 오늘 상장한 바가 있고요. 현재 두 주 총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LG전자는 신사업 동력으로 AAM, 미래항공 모빌리티의 신사업을 적극적으로 시작할 것이다 라고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개인의 순매수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은 전일 삼성전자는 팔아내고 SK하이닉스는 더해가는 모습 특징적으로 체크가 되었고요. LNF 13조 원의 SK온과 대규모 수주 소식 속에서 2위에 이름 올리기도 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완성차 업체죠. 현대차와 기아 모두 함께 담아갔고요. 네이버에 대해서는 오히려 기관의 매도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커머스에 대해서 아슬아슬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네, 개인은 계속해서 담아가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 개인의 순매수 종목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를 통해 어떤 특징 알아볼 수 있을까요? 고수님들 알려주시죠. 자,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 나란히 삼성전자 1, 2위를 번갈아 가면서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삼성전자는 8만 전자를 돌파를 하고 마감을 하려는 안간힘이 쓰여지고 있죠. 지금 79,800원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장중에 8만 100원 선 돌파하고 제가 이제 7만 원대 아래에서 보면은 8만 원 그리고 지금 8만 500원의 매물대가 많습니다. 많이들 여기서 이제 파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고 SK하이닉스도 현재 구간 6% 가까이 올랐던 주가가 지금 5.25% 17만 8,300원 기록이 되고 있는데 자, 오늘 일단 대형주의 이러한 강세의 배경 잠깐 간단하게 우리 태보 교수님이 좀 짚어주시죠. 일단은 강세라고 할 것보다는 일단 메모리가 좋다. 메모리. HBM이 좋다. 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화면을 좀 잡아주시면은 일단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마이크론이 간밤에 6%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실적 발표 이후에 갭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은 실적 발표하고요. 갭 상승을 하고는 빠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엔비디아 부럽다 이야기라고 했지만 엔비디아 부럽지 않습니다. 특히 마이크론 같은 경우 혹은 우리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련돼 가지고 주가가 꾸준히 이제 뭐 동기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는 지금 뉴스를 좀 보시면은 일단 제목만 좀 보여드리면 밸런스에서 나온 건데요. 마이크론 is suddenly 핫 AI 스탁이라고 해가지고 주말에 나온 거예요.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이거는 거짓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왔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에서 되게 이제 분석을 했을 때 묘하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지금 뭐냐 그러면 엔비디아가 이제 매출과 시가총액 기준으로 PSR이라고 표현합니다. PSR이 40배가 나옵니다.
그리고 ARM 같은 경우에도 PSR이 40배가 나오고요. 그리고는 다른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도 대부분 PSR, 매출과 시가총액을 비교했을 때 10배에서 15배 정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이크론은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미국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PSR이 5배밖에 나오지 않더라. 라는 이야기로 지금 이게 급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논리적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수급이 어찌 보면은 조금 튀었다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핵심이 되는 건 뭐냐 그러면은 TSMC가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되면은 우리가 AI 반도체를 더 많이 찍어낼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그리고는 마이크론 역시도 24년도 HBM 완판되었다라고 하고 25년도도 본인들이 계속해서 지금 주문을 받고 있다. 우리 지금 잘 팔고 있다라는 IR에 힘입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HBM이 앞으로는 더 성장성을 보이겠구나, 내년까지도 좋겠구나, 그러니까 메모리도 투자를 좀 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뭐 그래도 아직까지 뭐 납품 소식이 들리진 않지만 퀄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는 뭐 약간 낭설이었긴 했지만 젠슨 왕이 사인도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런 그쵸. 부분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날부터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금 계속해서 8만 원을 노크, 지금 말씀드리는 지금 현 상황에서도 79,900원을 이게 약간 홈쇼핑 느낌인데. 79,900원입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는 8만 원 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가지고 네. 다시 또 79,900원 갔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엄청나게 이제 8만 원에서 힘싸움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는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뭐 8만 원 전에 다 집어 던지고 이런 분이 많으셨는데 네. 최근에 제가 이렇게 민심을 조사해 보니까 네. 아니다. 지금이라도 나는 산다. 오, 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관과 외국인과 어찌 보면은 개인까지 붙어서 여기서 아주 그냥 단타 파티를 영차. 벌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를 또 사랑하시는 우리 김태진 교수님께서 한 말씀만 얹어주시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지수가 2,770포인트입니다. 네. 오늘 고점 돌파했어요. 네. 어디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주 멀게 말고 한 두세 달 사이에. 그래요? 네. 두세 달 사이에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네. 9만 원이 살짝 보이네요. 예. 종합지수가. 종합지수요? 네. 3천이 저는 보이는데요. 3,000은 좀 멀고요. 대략 시장에서 보는 관점의 네. 지수는 2,850 또는 2,800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단기 흐름에서의 네. 고점 라인을 보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100원 오를 때 지수가 0.8포인트 상승을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2,770포인트이기 때문에 대략 지수상으로 한 70포인트, 60포인트 정도 상승 여지가 남아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대비해서 주가가 한 6,000원 정도 더 상승할 수 있는 가격의 흐름이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봐서 지금 삼성전자 8만 원이죠. 그러면 지금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중간에 조금의 출렁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한 7%, 8%이 정도의 추가 수익을 발현시킬 수 있는 지점이라고 판단이 되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도 크게 늦지 않았다. 먹을 폭이 이전보다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서 매수 가능 지점에서의 가격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테이블 고수의 수급 탑픽은 삼성전자로 정리를 해봐도 되겠죠? 네, 일단 저는 삼성전자를 오늘도,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포인트가 네. 뭐냐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8만 전자를 트라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8만 전자를 뚫으면은 좋으냐라고 했을 때는 거기서도 우리가 조금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삼성전자가 8만 원을 뚫고 오히려 8만 원에 안착하게 되면은 삼성전자와 반도체 소부장, 특히 반도체 중에서도 메모리 중심으로 지금까지 가지 못했던 기업들의 수급이 쏠리면서 어찌 보면은 이게 분명히 지수는 좋은데 내 계좌는 안 좋은 그런 장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8만 원을 뚫기 위한 전제 조건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납품이 시작될 것이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은 기관 외국인의 수급이 동시에 쏠리면서 어찌 보면은 삼성전자만 가는 장이 펼쳐질 수도 있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그 부분은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 특히 테마주나 약간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 기준에서는 오히려 장이 꼬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은 삼성전자의 뉴스가 언제 나오는지,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게 8만 원 언제 뚫는지를 잘 보셔야 되고, 네. 그리고는 거기에서 내가 어떤 투자를 하냐, 내가 반도체를 좀 중장기 투자하신다 그러면은 계좌가 좋아지겠죠. 그런데 단기로 트레이딩을 중심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오히려 그때는 쉬시고 혹은 삼성전자에서 단타를 쳐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변효인 교수님의 오늘 수급 탑픽은 뭘까요? 예, 전 코리아 FT를 보고 있는데 코리아 FT. 지난 2월 16일 6,480원 신고가를 갱신한 이후에 일부 차익 매물이 좀 되돌림 현상 좀 있었지만 5,200원대에서 5,700원 구간을 계속해서 좀 지속 행보가 하고 있고 오늘 추세 돌파를 좀 했기 때문에 전 네. 단기적으로 한 10,000원까지는
중기적 관점으로 접근해도 좋은 종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단순하게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전환 기대감들이 이 수급 유입 효과로 좀 작용한 측면이 좀 있었지만 지난해 실적 대비해서 현재 시가총액을 좀 대비해 본다면 전일 시가총액이 약 1,600억 원 규모, 매출액이 지난 연간이 6,795억 원, 이익이 339억인데 이익 부분이 4분기 이후에 1분기의 반영 효과를 좀 더 크게 한 12%대의 이익률을 좀 우리가 감안해 봤을 때는 현재 전체적인 어떤 재무 상태와 이 손익 비율을 감안했을 때 시가총액은 한 2,500억에서 3,000억대에 대한 여력은 좀 충분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 하이브리드 차 전환에 들어가는 이 배기가스를 흡착하는 장비, 캐니스터 장비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이 캐니스터 장비가 신규적인 어떤 기술 진입이 좀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에 당분간 현대차의 독점 공급 하에서 하이브리드 차의 양산이 가시화되는 내년부터에 대한 실적 수혜 관점을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코리아 FT를 관심 종목으로 꼽아주셨고요. 이어서 김종효 교수님. 네, 저는 최근에 2차 전지 소재 쪽 종목군들도 조금씩 돌아가면서 순환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예전에 LNF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좀 주목해 볼 만한 수급 개선 종목은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아닌가. 과거 일진 머티리얼즈죠. 이런 종목군들도 최근 들어서 보시면 지난주부터 수급이 빠르게 좀 유입되면서 주가도 반등을 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물론 실적이 당장 바닥 찍고 급하게 개선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이런 종목군들의 특징은 실적이 바닥을 찍었는가가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면 일정 부분 반등을 하고 그다음에 업황 자체가 크게 올라와서 마진율이 좋아지면 추세적으로 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눌리겠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구간에서의 수급이 유입되는 종목군들의 하나가 2차 전지 소재 쪽에도 대부분 폭넓게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초반에 이제 불을 당긴 것은 그 전고체 쪽 종목군들이었지만 네. 뒤를 이어서 이제 양극재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소재 종목군들의 수급이 조금 유입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바닥권에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이게 종목별로도 그 안에서 순환매가 펼쳐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대중 교수님은 LG전자를 지금 네.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 종목으로 꼽아주시는데 맞습니다. 수급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나요? 수급보다도 방금 전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제가 지난 2월에 31,000원대에 봤습니다. 보기만 했습니다. 사지는 못했습니다. L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L전자가 최근 내에서 주가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L전자 주가 습성이 있습니다. 과거에 L전자가 움직였던 시점에서의 주가 상황을 보게 되면 2020년 12월, 2021년 1월 이때 주가 움직였거든요. 네. 이때 8만 원대에서 진짜 안 움직였습니다. 다른 종목 대비해서 대형주 대에서 가장 안 움직인 종목이었거든요. 8만 원에서 19만 원까지 단기간에 2달 사이에서 주가가 분출을 했거든요. L전자 특징적인 흐름이 주가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방향대로의 시세가 분출한다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또 하나의 추가적인 의미를 부여하자면은 L전자의 경쟁사는 삼성전자가 아니고 월풀입니다. L전자가 가전 부분의 세계 1위거든요. 근데 LG전자와 월풀의 기업 가치 측면에서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월풀은 PER 기준으로 한 40배 정도 됩니다. L전자는 지금 한 20배 중반이거든요. 워낙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지금 저평가 기업에 대한 이슈가 지금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LG전자 지금 주가는 움직이지 않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반도체를 살지 고민이 되고 또는 바이오를 살지 고민이 된다고 한다면 네. 저는 전기전자에서 L전자에 대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지점이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지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조정받고 있습니다. 네. 전혀 부담 없는 가격에서의 자리라고 판단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L전자 탑픽으로 꼽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급 토픽 네 종목 확인해봤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고수의 LG전자, 김종효 고수의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변영인 고수의 코리아 FT, 태보 고수의 삼성전자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오늘 시장에서 강력하게 펀치라인 뚫어내는 종목들 공략하는 시간이죠. 강현균의 펀치라인 이어집니다.